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폭풍 전야, 미친 시장은 마지막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크립토 헤지 펀드 해시드의 대표님 얘기인데요. 제가 이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연준에서 6월 달에 금리를 처음으로 인하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경제학자가 지금 3분의 2, 뭐 한 66%, 7%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더 큰 위험은 인하가 늦어지는 것이다. 사실 이런 것도 최근에 주식이나 코인 시장 랠리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페드, 그러니까 연준에서 FOMC 미팅 한 다음에 금리를 결정합니다. 지금 4월 말 5월 초에 한 번이 남아 있고요. 이제 3월은 사실 뭐 금리는 물 건너갔고요. 뭐 4월, 5월이냐, 6월이냐, 이제 7월 말까지도 갑니다. 자, 현재로서는 이 6월 12일로 이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냐 보지만 이게 맨날 바뀝니다. 지난번에 3월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또 6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 6월 정도 전후로 해서 우리가 금리 인하 염두에 두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조금 미국 주식 거품 빠질 수 있다고 그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자, 판테라 캐피탈, 뭐 큰 그 크립토 쪽의 그 벤처 캐피탈이죠. 이 FTX라고 하는 그 거래소가 보유했던 솔라나를 지금 2.5억 달러면 뭐 이거 3천억이 넘는 엄청난 금액이네요. 사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11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FTX에서 실은 솔라나 나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최대 9천억 원 이거 나 다 팔아버릴 거야 라고 겁줬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거 제가 작년에 이거 퍼드다. 이거 일시적이고 솔직히 이거 제가 볼 때 별거 없을 것이다 라고 쫄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신 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바닷가 대비 지금 가격이요. 뭐 10배가 넘게 이미 상승을 해버렸죠. 근데 판테라 캐피탈에서 굳이 이 가격에 솔라나 뭐 좋은 코인인 건 알겠는데 이 가격에 산다 해서 제가 한번 이걸 봤더니 솔라나 토큰을 할인해서 판다고 합니다. 할인을 얼마나 하냐? 무려 지금 평균 가격보다 40% 할인된 60달러 솔라나를 구매할 수 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4년 동안 못 판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선택을 해야겠죠. 지금 20만 원 넘게 주고 솔라나를 사서 내 맘대로 팔 것이냐? 아니다. 8만 원 할인된 가격, 제가 볼 때 40%보다 더 싸게 8만 원에 나 사서 나중에 4년 이후에 팔 것이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라면 나중에 폭락이 왔을 때 솔라나 한 10만 원 초반까지 오면 그때 가서 저는 살 겁니다. 지금 이 가격에 살 수는 없고요. 자, 폭락이 안 오면 어쩔 거냐? 안 살 겁니다. 왜냐? 비싸게 사면 안 되죠. Buy low, sell high지 않습니까? 쌀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그 가격 안 오면 굳이 살 필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자, 어찌됐건 영국에서 뭐 이제 미국은 ETF인데 영국에서는 ETN 이거 비트코인이거든요. ETN을 승인할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정부 관계자가요. ETN 승인하겠다라고 사실상 이거는 그 힌트를 준 겁니다. 근데 이제 런던 증권거래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오는 2분기면 4월, 5월, 6월 이런 거 보면 계속 좀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비트코인만 할 줄 알았더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N 상장 신청을 받겠다. 사실상 이거 내가 승인해 줄 테니까 빨리 들어와. 지금 홍콩이랑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ETF와 조금 다르죠. 이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영국의 금융감독청은 이날 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ETN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래소 요청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그냥 빨리 와. 내가 빨리 해줄게. 라는 얘기죠. 자, CNBC에서는 비트코인 강세론자들은 이 가상화폐 ETN이 승인되면 비트코인과 다른 가상화폐에 대한 기관 투자자가 증가할 것이다. 뭐 그렇겠죠. 미국은 지금 ETF로 비트코인 홍수 유동성이
비트코인 특히 블랙락 쪽으로 정말 쑥 빨아들이고 있죠. 영국도 지금 승인한다고 합니다. 홍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일본 그 어떤 국가보다 친화적입니다.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코인 사면 세금을 안 받습니다. 보유세를 안 받겠다. 뭐 캐나다 뭐 ETF 옛날부터 있었고요. 호주 코인 엄청 판매됩니다. 브라질 여기도 ETF 뭐 21년부터 승인됐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아르헨티나, 뭐 중남미, 동남아 할 것 없이 지금은 아프리카까지 다 뛰어들죠. 자, 이 뒤에 누가 있다? 블랙락을 보십시오. 블랙락이 간다고 하면 그냥 갑니다. 자, ETN과 ETF의 차이점. 자, ETN은요, 증권회사가 무보증, 무담보 사채처럼 그냥 무제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물이 아니라 사실 파생 상품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계속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전통금융, 월가에서 비트코인만으로 만족할까요? 제가 절대 아니다. 이 월가의 탐욕은 끝이 없기 때문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죠. 비트코인 현물 ETF 좋습니다. 전 세계에 뭐 몇 프로만 들어와도 몇 배 가 있겠다, 몇 억 원 된다, 다 좋은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에 제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트코인이 2100만 개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더 찍어낼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월가는 항상 파생 상품 전문가들이 넘쳐납니다. 뭡니까? 파생 상품은 무제한 발행이 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제한으로 판매를 해서 수수료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예전에 2008년도 미국의 서브프라임 왜 왔습니까? 부동산만 사고 팔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대부분 비투를 하긴 하지만 그때 서브프라임 신용등급이 안 되는 사람한테 들어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뭐 CDO다 뭐 C 머시기 그러니까 우량이 아니라 안 좋은 채권들 다 묶어놓고 여러 가지 엄청난 파생 상품 팔았죠. 기억나십니까? 그런 파생 상품 시가총액이요. 실제 실물보다 훨씬 큽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코인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이제 비트코인 ETF 하나 됐잖아요. 이더리움 되네 마네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안 된다고요? 탑 20 펀드, 탑 뭐 100 펀드, 디파이 펀드, AI ETF, 게임 코인 이것들 막 묶어서 섞어서 나중에 뭐가 뭔지도 모르는 코인 엄청나게 나중에 나올 겁니다. 자,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을 세 가지 이유. 이것도 제가 작년부터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되기 전에 엄청난 퍼드와 소음이 계속 발생해서 일반인들 헷갈리게 만들 것이다. 제가 분명 말씀드렸죠. 이제 다시 한번 또 예언을 합니다. 5월 23일 전까지 이런 기사 장담합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요, 저는 의도가 중요해요. 이유가 중요합니다. 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까요? 자, 어떤 뉴스가 뭐 나올 수 있죠. 근데 도배가 되고요.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면 저는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의도성이 있다. 자, 첫 번째 이유, 이더리움 정의가 불명확하다. 두 번째, 정치적 반발 가능성이 있다. 이거 민주당이 싫어한다는 거죠. 자, 비트코인 대비해서 소송 리스크, 소송 이거 안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오랜만에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 재점화. 자, 이런 기사가 또 나옵니다. CFTC와 SEC가 뭐 사실 역사적으로 계속 이더리움을 둘러싸고 밥그릇 싸움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또 나옵니다. CFTC는 이더리움 상품이라고 명확하게 여러 번 밝히고 있죠. SEC는 그 어떤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2018년 힌먼 스피치 이후로는 말을 극도로 아끼고 있죠. 이거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증권이야. 뭐 이런 소리만 계속 하고 있죠.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요. 왜라는 거죠. 이유가 중요한 겁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더리움 증권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10년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안 됐을까요? 왜 지난 1년, 2년 전에 미국 국회에 이미 크립토 관련 법안이 다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통과 안 시키고 있습니까? 리플 소송 2020년 이제 몇 년 전입니까? 20년 12월 달에 했던 거 소송 왜 아직도 이거 해결이 아직도 안 됐습니까?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일까요? 이게요. 다 이유가 똑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근데 뭐
우리 다 알고 있지만 CFTC의 위원장은 비트코인처럼 이더리움도 상품이다. 게리 겐슬러는 그런저런 얘기 안 합니다. 이익을 기대하는지가 관건이다. 자, 우리 야구 뭐 포켓몬 카드 사가지고 가격 나중에 올려서 팔면 그것도 증권입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수년째 지금 하고 있죠.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거래소에서 판매되는 코인이 증권성을 인정한 판례가 한 번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예전의 판결을 조금 뒤집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를 접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극도의 혼란이 사실은 올 수가 있죠. 제가 볼 때 이거 유도하는 겁니다. 자,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 추억의 흰머니죠. 흰머니라고 하는 담당 이사가 예전에 했던 발언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2018년 6월 달 이게요. 지금 공식 석상 컨퍼런스 스피커로 나와가지고 이거 발언을 한 겁니다. 이 공신력이 없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자, 이더리움의 제공 및 판매는 증권 거래가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죠. 2019년으로 기억하는데 MIT 교수 시절 게리 겐슬러 당시 교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4개의 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4개가 뭡니까? 그게 4대 천왕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거 지금 누가 판매하고 있습니까? EXDM, 월가 연합군에서 코인 거래소 만들었죠. 이거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자, 이 힘머는 연방증권법을 이더리움 거래에 적용시키면 안 된다. 이거 좀 말이 안 맞는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증권법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는 충분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와 시스템이 등장할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었어요. 시간 지나면 어떤 것은 증권으로, 어떤 거는 상품으로, 어떤 건 화폐로 정리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볼까요? 시간을 질질질질 끌고 있죠. 자, 이거 이미 결론을 내지 않고서는 이 지금 컨퍼런스장에서 이런 발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중앙 주체에 의존하는 시스템도 계속 존재할 것이다. 뭐 컨센시스다. 뭐 발행자가 사실 있었잖아요. ICO도 이더리움 사실 했습니다. 증권적인 요소는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증권법을 적용해서 투자자 보호하면 된다. 지금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탈중앙화된 것으로 보이며 증권법 적용시키면 안 된다. 명확하죠. 만약에 비트코인을 펀드나 신탁에 넣고 지분을 이렇게 팔거나 하는 행동이 취해지면 이것은 이제 또 다른 증권이 되는 거다. 다 맞는 말입니다. 이미 세부적으로 제가 볼 때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코인은 상품, 어떤 코인은 화폐. 그러니까 이 코인은요, 똑같은 코인이어도 증권적인 요소도 있고, 상품적인 요소도 있고, 화폐적인 요소도 있어요. 완전 이게 기존에 없었던 겁니다. 모두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게리 겐슬러의 의견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때 이제 그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입니다. 두 기관이 사실은 미국의 그 정책 기관의 수장인데 동시에 전 세계의 금융 정책 수립의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권력 다툼이라 보시면 되고요. 개인적인 업적 달성 목적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뭡니까? 지금 게리 겐슬러가요. 차기 정권, 뭐 지금 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재무부 장관을 노린다라는 소문은 이미 월가에 다 퍼져 있습니다. 아,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이더리움 넣고 설왕설래 지금 이렇게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는데 자, 이 이유를 제가 여기서부터 뭐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크립토 관련 법안이 왜 지연이 됐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누가 준비가 필요할까요? 시장 장악, 월가, 전통 금융이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은 핵심 자산이죠. 이거 몰랐을까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10년 동안 현물 ETF를 지연시켰던 거는 충분한 시장 장악이 아직 안 됐던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끝났습니다. 블랙락 이미 들어왔죠. 지금 전 세계 유동성 지금 다 비트코인으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XRP는 뭡니까? CBDC에 연결해주는 화폐죠. 중요한 거죠. 하지만 뭐 은행권 여러 가지 로비 받았으니 일단 소송으로 좀 막아놓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더리움의 증권성 논란 이건요. 이더리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입니다. 그리고 준비 시간 필요하겠죠. 누가 준비한다고요? 전통 금융이라 쓰고 월가라고 읽습니다. 자, 이더리움이 뭡니까? 1위 플랫폼이죠. 뭐 솔라나 아발란체 좋습니다. 1위의 아성 무너뜨리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투자 상품이죠. 뭐 증권적인 요소는 있습니다. ETF, 자, 블랙락이 들어오면 결국 99.8%, 뭐 100% 된다는 얘기입니다. 혁신 기술이기도 합니다. 이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거, 지금 SEC가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대량 채택이 되냐 마냐, ETF가 되냐 마냐, 얼마나 중요한 자산입니까? 전 세계 사람들 비트코인 이해하는데 14년이 걸렸거든요. 이더리움 지금 이해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수선하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시장 다 장악하면 짠 하고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게 뭐 이더리움 없으셔도 알트코인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조금 심각한 얘기에서 벗어나서 그 비트코인 뭐 15억 벌었다는 그 공무원 얘기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압구정 현대 오늘 바로 사러 갑니다. 자극적인 기사 제목이 뜹니다. 저도 이제 한 10년간 여기 있어 보니까 소위 말하는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상하다. 이거 아직 그 정도 시즌이 안 왔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저도 한번 가서 봤습니다. 우리 다 한번 보셨죠? 뭐야 이거 시드머니가 20억? 20억으로 수익률 75%에서 총액이 35억이 됐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75%가 문제가 아니고요. 소위 이제 개미들이 일반 서민들이 경제적 자유를 잃었다. 인증 제대로 된 거 나오려면요. 75%가 아니에요. 수익률이 최소 5,000%는 나와야 됩니다. 그게 나와야 뭐다? 꼭지입니다. 지금은 반대로 얘기하면 꼭지 잡을 때 갈 길이 먼데 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좋죠. 근데 예전에는 비트코인 저 처음 했을 때만 해도 뭐 20만 원, 3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샀으면 뭐 200배, 300배, 500배 갔죠. 인생 역전 맞습니다. 지금 될까요? 지금은 안 돼요. 그 시총이 너무 올랐고요. 그러니까 시드가 뭐 이렇게 20억, 30억 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게 좀 어렵다. 뭐 안 된다라고까지는 아니고 어렵다. 자, 일반인들의 인생 역전은 알트코인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작년부터 계속 알트코인을 강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위험이 크다는 거 잘 알면서 투자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과장하면 이거 오징어 게임이거든요. 잘 되면 대박인데 안 되면 또 마이너스 98% 갑니다. 그게 뭐다? 알트코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이거겠죠. 이미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알트코인도 많이 올랐던데 아직도 기회 있는 거 맞아? 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조금은 염려했던 게 이런 거예요. 지난 2019년 6월 달 바닥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한 350만 원 했다가 2019년 6월 달에 1680만 원 정도를 찍습니다. 한 거의 5배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이제 노란색 화살표를 했는데 그때 당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얼마였을까요? 67%입니다. 지금 많이 올라왔다고 하는데 50% 조금 넘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 원맨 쇼였다는 얘기입니다. 알트코인 뭐 오르긴 올랐죠. 근데 알트가 상대적으로 되게 재미없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비트코인 원맨 쇼가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 시즌도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후자에 좀 더 비중을 둡니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사실 많이 보이죠. 일론 머스크가 정말 오랜만에 트위터에서 그걸 못 참고 댓글을 남기고 맙니다. 이 페페코인에 누가 이제 뭐 우리 뭐 이제 곧 있으면 가자 뭐 이런 거 외치고 있죠. 여기에다가 meme goes hard라고 딱 적습니다. 이 세 글자를 적었는데요. 밈코인 장난 아니던데 오를 것 같은데 사실 밈코인 이 페페코인 한 7%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이 생각보다 적게 오른 겁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미 페페코인 시총 50이 40위 안에 들어왔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살짝 올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한 번만 해도 들썩들썩하네요. 자, 플로키 이누라고 하는 밈코인 있습니다. 타임스퀘어에 3개월간 광고한다고 합니다. 이걸로 급등했습니다. 3개월간 그 LED 사람 자주 지나다니는 곳에 광고한다더라. 하루에 몇 프로 올랐습니까? 하루에 70 몇 프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뭐 게임 코인, 밈 코인 사실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호재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살짝 스치기만 해도 순간 뭐 50%, 70%, 80% 하루에도 올라 버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얘네들이 뭐 미래고 뭐 혁신이고 맞는데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운 게 인공지능이다. 지금 뭐 전 세계가 인공지능 열풍이지 않습니까? 게임은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밈. 밈은 뭐 이제 설명이 필요 없죠. 반면에 영지식 증명, 뭐 레이어 3, 레이어 제로, 뭐 IBC, 뭐 스킬,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복잡한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그쪽으로 손이 잘 안 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자, 이런 코인들의 열풍이 저는 타 알트코인으로도 불이 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반대로 얘기하면 인공지능 게임 코인, 밈 코인은 샀던 사람들이 이제 완전 신규 유입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대부분 고인물들이 많이 샀을 것이다 라고 지금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알트 시즌 아직 조금은 남아있지 않을까요? 아직 저는 멀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도지코인 상승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죠. 뭐 시바이누는 뭐 거의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더 갈 수 있을까요? 야, 도지코인 한때 최고였던 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00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요. 1달러면 한 1,300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사실 도지나 시바이누는 소위 조금 물려도요. 그냥 기다리면 결국 누군가 또 사줄 수 있는 이제는 조금 근본 있는 코인이 됐죠. 더 이상 밈코인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지경까지 이미 왔습니다. 또 혹자는 올해 코인판이 개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판은 멍멍이 코인, 뭐 펭귄 코인, 뭐 닭코인, 뭐 여러 가지 밈 코인 중에 그래도 으뜸은 개코인이죠. 지금 뭐 고양이 코인도 나온다고 합니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폭풍 전야, 미친 시장이 온다. 이 발언을 뭐 트위터 상으로 했던 분이 우리나라 그 대표 암호화폐 투자기관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님입니다. 이런 그 트윗을 남기셨는데요. 한글로 하면 이런 거죠. 폭풍 전야다. 강한 태풍에 돼지도 날아다니는 불가능할 것 같은 미친 시장이 곧 열린다. 자, 이번 시장은 완전한 암호화폐 대량 채택 가기 전 마지막으로 미친 당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소위 4년 주기, 뭐 이게 뭐 앞으로 뭐 깨진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대략 2017년, 21년, 자 그래서 우리가 25년 또 29년이 되겠죠. 뭐 얼추 플러스 마이너스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29년 대비해서 24년, 5년의 상승 퍼센티지, 상승률이 더 클까요? 전 당연히 더 클 수 있다고 봅니다. 시총이 낮으면 낮을수록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자, 대량 채탁이 이미 증명이 돼버렸다? 그때 대폭등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이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 근거로 이걸 드시네요. 한국 시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일일 거래량이 주식 시장을 이미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불장에서 나온 대표적인 패턴이거든요. 이제 사람들 주식 재미없어서 안 하고 주식에 있던 사람이 뭐 한다? 코인한다. 자, 우리는 불마켓 상승장에 이미 들어갔다는 강력한 신호다. 자,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좋다는 것을 세계가 이제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중앙화된 회사들보다 더 크고 높이 성장할 것이다. 저는 이런 그 소위 말하는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낙관론자입니다. 뭐 비판하고 비관하고 안 좋은 부분 있겠죠. 그것보다는 낙관적인 좋은 측면에 초점을 맞춰라. 계속 말씀드리죠. 자, 전 세계가 비트코인이
금보다 더 좋다는 거 받아들이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4년 걸렸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더리움 뭡니까? 이거 정말 뭐 그냥 짧게 디지털 금처럼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글로벌 컴퓨터거든요. 플랫폼이고요. 기술이고요. 투자 상품도 될 수 있고요. 혁신적인 어떤 뭐 기술이고요. 뭐 디파이에 쓰이고 NFT에 쓰이고 복잡해요. 이거를 받아들이는데 이더리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뭐 이제 고인물들이야 이걸 다 아시지만 아직도 뭐 경제학자가 됐건 뭐 억만장자 투자자가 됐건 이더리움 제대로 아직 이해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인들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제가 볼 땐 거의 유일한 방법. 뭐 사업이 잘 될까요? 직장 생활 승진해서 뭐 압구정 현대 아파트 사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 7개월, 8개월 전에 했던 그 영상의 썸네일인데요. 태풍이 불면 돼지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정말 태풍이 불면 돼지도 하늘을 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남들이 다 한다고 우르르르 따라가서 될까요? 아니죠. 남들이 지켜보지 않고 관심도 없고 욕을 하면서 거의 저주를 하면서 떠나갈 때 그냥 미리 가서 쓱 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됩니다. 그럼 뭐가 불어온다? 태풍이 불어온다. 아직 블루칩 우량 알트코인 중에 상승 안 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여기서 예시로 드리는 것을 지금 뭐 매수 추천을 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참고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비트코인은 이전 최고점 69,000달러 이미 뚫어버렸죠. 73,000달러도 이미 터치를 했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올해 우리가 이제 1억 원 갔다 하고 전 한반도가 들썩했지 않습니까? 서구권 나라에서는 10만 달러 전후로 들썩할 겁니다. 이때 굉장한 펌핑 또는 조정 동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폴리곤 가격이 뭐 많이 올랐을까요? 제가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바닥 대비, 완전 바닥가 대비해서 이미 3.8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이미 4배 올랐잖아. 이거 못 사겠는데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비트코인 뚫어버렸습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아직 이전 최고점을 달성한 알트코인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곧 나올 수 있겠죠. 폴리곤의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59% 수준입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제가 지금 이 검정색 라인을 그었는데 소위 말하는 바닥권 밑으로 지금 깔아앉고 있습니다. 뭐 폴리곤 많이 올랐죠. 근데 비트코인 대비 하락률은 75%죠. 아까 달러로 그냥 했을 때는 59%인데 비트코인 대비하면 더 떨어졌네요. 비트코인 대비해서 폴리곤이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덜 올랐다 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알고랜드 한번 살펴봅니다. 바닷가 대비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400 얼마 올랐는데 바닷가 대비해서 한 3.7배 올랐다고 합니다. 자, 최고가 대비는 여전히 몇 프로입니까? 놀라시지 마십시오. 마이너스 90%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할인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90% 할인하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대비해서는 어땠을까요? 뭐 비슷합니다. 마이너스 98%. 이게 뭐 마이너스 90%냐 98%냐 뭔 차이가 있나 싶은데요. 사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하든 저평가는 맞죠.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고랜드 아직 오를 여지가 더 많아 보입니다. 폴카닷은 어떨까요? 바닥 대비 3배 상승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적게 오른 것 같습니다. 최고가 대비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80%, 비트코인 대비했을 때도요. 마이너스 85%입니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5%. 비트코인 대비해서 폴카닷 지금 이 그래프상으로 이 하락 추세가 지금 몇 년간 이어지고 있죠. 언젠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번 저는 해봤습니다. 에이다, 카르다는 어떨까요? 바닥 대비 또 3.4배 증가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76%, 76% 할인 가격으로 지금 모시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83%. 이 그래프가요, 되게 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최고점 찍고 뭐 대체적으로 계속 하락세고
지금 제대로 된 상승세가 나왔습니까? 제 눈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 뭐 달러로 보나 특히 비트코인 대비하면 덜 올랐다. 에이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죠. 우리 애증의 코인 XRP 어떻습니까? 제가 이거 차트를 보니까요. 이 밑으로 쭉 떨어질 때가 이게 22년 테라 루나 몰락할 때거든요. 그 이후로 지지부진합니다. 정확히는 22개월간 XRP 가격이 제가 볼 땐 짓눌려 있거든요. 개미들에게 XRP 언급만 하면 이제 일반 투자자 저 이해합니다. 장난하냐 뭐 욕을 합니다. 그 얘기만은 진짜 꺼내지 말아라. 최고점 대비하면 65% 지금 할인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 한번 보십시오. 비트코인 가격 와 이건 뭐 바닥에서 거의 뭐 붙어서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XRP 사라는 지금 얘기가 아닙니다. 차트로 지금 예시를 드리는 거죠. 비트코인 대비 수익률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한 저평가라는 것은 뭐 제 눈에는 이게 보이거든요. 하나의 사례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수 매도는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례를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바닷가 대비해서 1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최고가 대비 이거 이제 뭐 한 마이너스 42%까지 올라왔는데요. 저는 지금 솔라나 안 삽니다. 상대적으로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것들을 대비해서 좋은 코인 맞죠? 근데 싸게 사라면서요. 이게 지금 싼 가격입니까?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는 고평가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알트코인 한번 차트 보시고 펀더멘털 보시면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십시오. 첫 번째, 내가 이 분석한 알트코인, 비트코인보다 더 오를 수 있을까? 두 번째, 펀더멘털이 좋은 코인 맞나? 대량 채택을 받을 것인가? 기관 투자자들 누가 투자를 했나? 어떤 거래소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 상폐의 가능성은 없나? 여러 가지 따져보셔야겠죠. 세 번째, 해당 코인이 좋은데 솔라나 좋은 거 누가 요즘 모르겠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셔야죠. 지금 가치는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거 좀 저평가 심한데? 이런 코인들 제가 볼 때 지금 이제 마켓캡 쭉 보시면요. 코인 마켓캡 가시면 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 찾으시라. 네 번째, 알트 시즌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 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가? 자, 이 네 개에 모두 yes라고 답을 하신다면 그러면 바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락했을 때 사셔야죠. 좀이라도 더 쌀 때 사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추매를 고려해 보시는 거 어떻겠냐? 만약에 나는 코인 다 이미 샀습니다. 이미 위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다 샀다? 아니면 1번, 2번, 3번, 4번 좀 애매한데 그냥 다음 폭락을 기다리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제가 봤을 때도 알트 시즌 지금 모두가 전 세계 언론이 비트코인에 주목합니다. ETF도 지금 비트코인이 먼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알트 시즌 미친 상승장 아직 안 왔다고 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연준 금리 인하 뭐 6월 달이다. 지금 뭐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그 특히 다음에 역사적으로 예외 없이 침체가 왔습니다. 미국 주식의 거품 한번 쑥 빼고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염두에 두실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